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어제는 아니고 요새 조금 특징이 이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예, 전력망 캐펙스라고 이야기 드려봤는데 뭐 최근에 연료 전지나 원전, 송배전 쪽은 뭐 확실히 한 달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저도 한 달 그 이상도 되죠. HD일렉도 마찬가지고 사실 원전도 보면 어제 이제 SMR 관련해서 두산에서 약간 뭐 2조 원대 이야기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사실 원전도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정만 놓고 보면 또 체코 원전 7월달 수주 가능성에 한국하고 이제 프랑스 두 정도 나라가 있으니까 지키는 바이였습니다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이 전력방 캐펙스라는 틀 자체는 같이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다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외국인들 매수한 것 중에서 제가 일부러 이제 다른 걸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기존적으로 종목들은 있어요. 뭐 기아도 있을 거고 SKC도 있을 거고 오랜만에 HBSP도 들어왔는데 약간 어제 2차 전지주만 딱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BM, 코스모, VHM, LNF 이쪽은 어제만 들어온 건 아니고 외국인 수급은 계속 좀 붙어 있던 거예요. 네. 예, 붙어 있던 거라서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주나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저는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가라는 거는 심리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투심편으로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공매도 재개 여부에 흔들리는 2차 전지. 여기 앞서가지고 미리 구두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캐전 구간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관련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유럽도 최근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유럽에서도 약간 침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복합적인 게 있는데 국내 관련했을 때 유럽 쪽에서 빨리 회복되면 독일 포함해서 회복되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유럽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는 LG엔솔이나 SDI 쪽 같은 경우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밤새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만 유럽은 장이 열렸었거든요. 독일 IFO 지수도 무난하게 나왔고 유럽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6월 6일 날 ECB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 이제 펀더멘탈 말고 토심에 들어가야 앞서가지고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북미는 뭐 사실 조금씩 GM이라는 그 큰 그림 GM 얼티엄 세일즈의 어떤 밸류체인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라는 포인트에 맞춰가면 어떨까 그 생각해 보겠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와서 어제 장중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검투세 이슈고 하나가 이제 공매도 이슈인데 이게 사실 지난주 미국 가가지고는 또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했었어요. 일부 재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도 9월달 우리나라 세계 채권 지수를 앞두고 정성적 평가 차원에서 공매도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한번 이제 뭐 매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년 1분기 정도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두 개의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증권사 자체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요것도 한 3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마다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데도 있고 한국거래소 주관해서 만드는 NCSDS, NSDS라고 하는 전체 중앙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통 6에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게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필터링하는 이 NSDS를 만드는 데는 최소 내년 정도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는 원래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외 주식에 대한 보유 현황은 자본시장법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개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개정하려고 그러면은 5월 30일이 정기국회죠. 마지막입니다. 21대 국회. 그리고 5월 31일부터 우리나라 국회는 5월 말일 기준으로 4년씩 국회 회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스케줄 놓고 봤을 땐 빨라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 만약에 두 분 다른 말 안 하려고 그러면은 전산적으로나 법제적으로는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정권사에서 말하는 이 이복형 건강원장이 말하는 두 개의 시스템은 바로 요건데 그냥 뭐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대출 잔고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고 한국거래소 산하에서 NSDS라는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영향인데 4월 26일자 정도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먼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만든 NSDS라는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T+2의 결제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00주의 매도를 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4후 100주를 채우게 되죠. This is 불법 공매도입니다. Naked short selling이라고 이야기하는 잔고가 빵인 상태에서 100주를 매도해서 매도를 체결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0주를 채워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시 자동 감지 시스템 NSDS라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 리얼타임으로 어느 정도 무차익 공매도를 판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미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NSDS는 이 공매도 자체가 불법이냐, 그러니까 무차입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는 있지만은 종국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제 이유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후적 방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방지가 아니고 이거 무차입이다 아니다를 전산으로 판단하는 정도밖에 기능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뭐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문을 내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매도 잔고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문이 잔고보다 높다면 이제 대차 전담 부서에다가 내가 이걸 삼성전자를 매도하려고 하니 이제 대차 전담 부서에다 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뭐 전산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차 전담 부서와 주문 잔고 간에 뭐 대차 요청과 차입 수령에 의해 가지고 탁탁탁 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만드는 거고 하나는 거래소에서 만드는 건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게 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전산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한 제도적인 것, 점검 관리라든지 상한 기일 요청 그거는 별개의 말이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가 시스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부분, 그런 것 자체가 어저께 또 약간의 쇼크오버를 자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하여튼 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보니까 연내도 공매도 거래소에서는 그 저 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연내는 공매도 재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야기예요. 보통 시스템적으로 만드는데 뭐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이런 로직, 그러니까 로직 체계를 만들어 둔 거고 이게 공개가 된 거지 이게 전산적으로 완전된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야지. 그러니까 미국인들처럼 네. 우리 한국 주식 투자자들도 부자로 만들겠다. 그 주식 활성화 대책 큰 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다 들어가 가지고 금투세도 그렇고 저 공매도도 그렇고 뭐야 저 세제 혜택도 그렇고 이게 다 맞춰져 가지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누더기처럼 요거 이랬다 저거처럼 이제 그 되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누더기 넉마를 자꾸 입는 느낌?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사실 생각보다 여기에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공매도 재개 안 하니까 이거는 공매도 재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내려간다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놓고 여기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이거보다 나은 섹터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원전이 될 수가 있고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좀 공식화되게 되고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연내 이게 왜냐면 6월 말 일정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면 이제 투심의 부분 자체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제가 투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 분석, 제 생각 같아서는 또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가 22년도 9월 달에 세계 채권 지수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고 현재 아마 정부는 9월 달 세계 채권 지수 편입에 현안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딱 한 가지만 해주면 되거든요. 다른 건 조건 다 맞춰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00억 불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하든지 S&P 기준으로 A- 이상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성적 조건이라고 말하는 선진화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감안하게 되면 당장 7월 달부터 외환시장은 자유화가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갔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은
언제든지 일부 재개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전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내년 1불권 가지 않고 처음에 딱 보면 기사에 하는 거 있죠. 요거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해당 절차를 할 수 없이 하느냐에 대한 이렇게 밑밥을 깐다는 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일부 개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350개의 종목이 공매도 대상인데 최소한 코스피부터라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뭐 사실 코스피지 코스닥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센티멘탈 편은 됐고 모멘텀 편으로 가죠.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올라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작년 23년도 11월 6일 이후 공매도 직전 마디 가격은 27만 5천 원입니다. 어제 딱 맞춰놨는데 그 이제 절대 가격을 말하거든요. 코스모 신소재 16만 4천 원, 에코프로 BM 24만 원 이렇게 가격적으로 공매도 이하의 주가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모멘텀 편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장인하 이제 뭐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계속 이거는 본격적으로 계속 원래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포스코 퓨처엠이 GM이나 혼다와 북미 시장 공룡을 하고 갑자기 캐나다의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고 있고 GM과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얼티캠저 관련해서 하반기 중공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놓고 보게 되면 한 번 더 포스코의 지금 현재 투자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의지편이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걸 이제 현장 증명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번 지난 1분기 실적할 때 봤더니 일단은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뭐냐면 대부분의 메탈 가격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이야기를 해요. 바닥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라이스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양극재 판매 단가는 뭐 1분기에도 작년 대비 21% 내려갔는데 일단 프라이스의 단가도 판매도 내려갑니다만은 생산 단가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자재의 가격 비중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고 봤을 때는 하반기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실적 바닥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완전 정반대. 이거는 P는 내려가지만 Q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 회로를 가지는 거고 그게 주가에 언제 반영될지에 대한 미지수다. 포스코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속도에서 우리나라 강양, 포항 쪽에서 계속적으로 양극재 공장을 신정설하고 있는데 약간 이 광양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5단계 정도니까 투자 기간은 거의 변함이 없이 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미뤄졌었는데 아마 제가 상반기 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산 캐파는 국내 놓고 보면 광양 이쪽하고 포항이 제일 큽니다. 예, 투자액 자체가 많이 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캐나다 케벡 같은 경우는 양극재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사실 일정 테이블 기준으로 쭉 체크하려고 드린 건 아니고 포스코의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이제 신정설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는데 뭐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인터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은 이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의 논리보다는 결정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두 개의 투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1월달, 2월달, 3월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 빠지면 2차 전지 들어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빠지면 어디 들어가냐면 전력 인프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캐펙스가 전력 인프라 캐펙스 뭐 기타 섹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들어갈 자금은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센티멘탈과 펀더멘탈인데 센티멘탈은 역시나 제도적인 게 좀 크고요. 검투세 공매도 그다음에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계속 우리가 단가를 봐야 되는데 뭐 실적에 대한 하방 지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근데 한 번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아니 더 이상 하락하는데 더 이상 좀 하지 않을까?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네.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도 그 이후로 더 빠져버리면서 이게 진짜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정말 바닥인 것 같은데 싶은데 더 내려가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반강제적 반대 매매, 신용에 따른 반대 매매, 또 반강제적 뭐 리밸런싱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섹터가 계속 저점을 찍을 때는 그 섹터가 나빠서 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 상대적 매력이 많은 대체 섹터가 있어서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력 인프라 캐펙스는 대체가 아니라 메인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결을 같이 한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때요? 이 어제의 그 흐름, 그럼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는 좀 진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하는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공매도로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제가 머릿속에 나름대로 주가의 흐름이 좀 없잖아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공매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작년 11월 6일 날 우리나라가 공매도에 긴급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 가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퓨처엠이 대략 어제 종가 수준 27만 5천 원 정도가 되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24만 원 정도. 아까 코스모 신소재 어제 훅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것이고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뭐 사실 에코프로나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나 SDI 라인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일단은 시장 관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삼성 SDI와 유럽 쪽 생각하시면 삼성 SDI와 또 얼티엄 셀즈 북미 생각하시면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의 어떤 주가 하반 경직과 반등이 약간 바로미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LG엔솔이 조금 주춤한 거는 설설설로 나오는 그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에 대한 지분 매각설에 대한 이슈 자체가 약간은 발목을 좀 잡는 모습이고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도 실제적으로 전기차 관련 모멘텀보다는 사이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다른 뭐 AI니 뭐 다른 네, 뭐 FC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밤에 나왔던 XAI가 뭐 8조 원 수주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에코프로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에코프로 BM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 일반적으로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이 좀 많이 네. 그 추천을 한 종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도진개진입니다. 도찐개찐에 도진개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 아까 들어오는 패시버 자금이나 기관 수급 자금들은 네. 약간 저는 이 비중 유지 정도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크게 확 들어오진 않는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게 소위 빈집털이 그동안 이제 낙폭 과대주라고 봐야 되니까 섹터 자체가 일시적인 반등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시적이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제 보통 여기서 한 최소 10%에서 15% 정도 올라올 때가 이제 나름의 단기 짧은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어제 그렇게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면 어제 출발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지되는 한 최소 일주일 정도의 흐름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